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제 한번 1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내진 설계된 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내진 설계죠. 설계에서 지금 틀린 지문은 여러분 지금 5번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재진이죠. 여러분 재진. 재진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분명히 기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재진은 이 기초와 땅이 튼튼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기초와 지반이 튼튼히 고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어디선가 이 지진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기계적 장치를 만들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어디선가는 또 이 건물 내부에 계측 장비를 만드는 거죠. 지진 계측 장비를 설치해요. 그래서 얘가 그 힘을 만들면, 측정을 하면 어디선가 이 기계 장치가 이 건물을 버틸 수 있게끔 또 그 힘을 버티게 해서 만들어준 그런 게 바로 좀 지금 재진 설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계측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가죠. 그래서 소규모보다 대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또 이렇게 집안이 튼튼히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튼튼히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증축이 가능해요. 증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땅이 무르든 단단한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 개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은 정답이 지금 5번이 틀린 거죠. 재진은 계측 장비가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필요하다고요. 자, 설비비가 절약되는 게 아니라 비싸지는 거죠.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에 쓰는 방식이 바로 재진 설계입니다. 자, 문제 2번.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기성 콘크리트. 얘는 자, 공장에서 사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 희망세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얘가 틀렸어요. 인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50m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150mm가 지금 틀린 거예요. 150mm가 아니라 이걸 몇 mm네요? 100mm 이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 해석도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인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50mm. 보실래요? 말뚝을 제가 박아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말뚝이 뭐 한 8m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실 이만한 못도 여러분 제가 수직으로 박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다가 틀어지고 막 못도 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땅속에 박을 때는 정말 수직으로 박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너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어. 자, 너 여기가 들어갔는데 이 말뚝의 머리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정확히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뚝의 윗머리 요 부분이 노란색이 여러분 노란색이 윗머리예요. 자, 흰색이 여러분 밑에 부분이고 이럴 때 여러분 이 오차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편차를 내가 몇 mm까지 인정해 주겠다고요? 100mm까지는 너 인정해 줘. 즉 10cm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잘 박은 거야.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150이 아니라 100mm 이내까지는 내가 허용 오차를 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려 있어요. 자, 문제 3번. 자, 사질 지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질 지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옳지 않은 것 지금 몇 번 있냐면 3번이 지금 틀려 있어요. 3번 볼까요? 샌드 드레인 공법은 사질토의 지반을 계량하는 공법이다. 여러분 지금 사질 지반에 쓰는 게 샌드 드레인 공법인데 공법은 지반을 계량하는 공법은 맞지만 이 샌드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모래 땅에 모래 박을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어때요? 점토 지반에 쓰는 거죠. 지반 계량 공법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모래, 사질 집안에서는 사질 집안 계량 공법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공법 두 가지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월포인트 공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는 거죠. 자, 바이블로 플로테이션 공법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도 표현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진동 다진 공법. 이거였죠. 자, 그 표현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벽돌 쌓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정답 두 번째 좀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사가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여러분 벽돌 쌓기에서 아무 정한 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영국식 쌓기. 즉 영국식 또는요 하나는 화란식. 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방사상은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다는 거죠. 자, 문제 5번. 철근 콘크리트 보강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뭐예요? 보강 블록조죠. 보강 블록. 자, 정답은 여러분 지금 1번에 있어요. 콘크리트 블록은 물튀김하여 쌓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나오는데 이 콘크리트 블록을 우리가 과거는 시멘트 블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은 어떤 거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절대 쌓기 전에 물튀김은 금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나오면 맞아. 이걸 갖다가 모르타르 접촉면만 물튀김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얘는요, 요거 맞는 답이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무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요건 절대 물튀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여러분 내화벽돌 또는 벽돌도 물튀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 내화벽돌은 물튀김을 안 하지만 일반 벽돌은 물튀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5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내용 중 틀린 거.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죠. 자, 틀린 거 찾아보면 여러분 지금 얘도 정답이 5번에 있어요. 자, 5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피복 두께가 크면 클수록 균열 폭이 작아진다. 피복 두께가 커지면 균열 폭이 작아진대. 결론 여러분 균열 폭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커져요. 이 얘기 좀 볼까요? 철근이 여기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이때 여러분 지금 피복 두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돼요? 피복 두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피복 두께라니까. 문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균열의 폭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균열이 많이 가냐라고 하는 거죠. 쫙쫙쫙 여러 군데 가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벌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가 깊어지면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폭도 깊어. 즉
계곡이 여러분 깊으려면 벌어지는 폭도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벌어지는 폭이 적다면 얘는 벌어지는 폭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균일의 폭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이 얘기였죠. 자, 그래서 지금 5번 표현이 왜 틀렸는지 아시면 돼요. 자, 문제 7번 좀 갈게요. 자, 다음 콘크리트 용어 설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용어입니다. 요즘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자, 5번에 보면 5번. 자, 얘도 정답이 5번인데 경량골재 콘크리트. 여러분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굉장히 어때요? 경량이라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게가 그만큼 가볍습니다. 대표적인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하루방돌 있죠. 하루방돌 얼마나 가벼워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경량골재 콘크리트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골재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 단위 용적 질량이 자 2000에서 2400kg. 여기서 그러면 2000에서 2400kg.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거운 거, 이거 가벼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무거우니까 실제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이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보통 1400에서 약 2000밖에 안 돼요. 가장 무거울 때가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좀 볼게요. 자, 문제 8번. 자, 콘크리트에 첨가하는 A재의 특성 좀 바르지 않는 거. A재죠. 자, 그래서 A재는 여러분 얘는 공기방울 만드는 화학약품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공기방울 만들어서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이 공기방울로 인해서 자,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저항성을 크게 해서 이걸로 인해서 얘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더 크게 하는 게 바로 이 목적이죠.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걸 쓰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져요. 증가. 그래서 시방서 보면 적정 사용량이 보통 4 내지 6% 정도 하라고 나와요. 정도가 쓰라고 나오는 거죠. 문제는 많이 써버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기포가 더 많아져서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8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자, A재를 많이 넣을수록 강도는 더 강해진다. 여러분 A재는 1% 추가 사용 시 강도가 3 내지 6% 정도 자,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강도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예요.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거푸집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거푸집 공사죠. 여러분 이 거푸집 공사라는 얘기는 즉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푸집은 언제 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얘가 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내력을 받을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거죠. 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콘크리트 강도마다 또는 콘크리트 어떤 일수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여러분 1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1번 보면 어떻게? 자, 다층 구조인 경우 동바리는 다층 여러 층일 때 여러분 동바리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지주 또는 흔히 우리가 서포트라고 하죠.
파이프 밑에 대는 나무 같은 거 파이프를 그렇지 동바리라고 합니다. 자, 동바리는 최소 2개층이 아니라 이 동바리는 무조건 몇 개층? 3개층은 절대 띄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편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문제 10번.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콘크리트 균열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균열은 가장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조건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가장 콘크리트 균열은 뭐에 민감해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지면 균열은 커지는 거죠. 균열이 많이 간다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보면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면 보통 철근 시보다 균열에 유리하다. 여러분, 고강도 철근이 있고 보통 철근을 사용해요. 그러면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게 균열에 유리하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강도는 말 그대로 일반 철근에 비해서 그만큼 강도가 셉니다. 보통 뭐 일반 철근에 비해서 보통 3배에서 6배, 뭐 몇십 배 여러분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용하는 이유, 목적은 자중 감소예요. 자체 중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고강도 철근은 하나가 보통 일반 철근, 이 고강도 철근 하나가 일반 철근 보통 3개 내 4개 감당해줘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좋아져요? 철근을 적게 넣으면 자중이 감소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 배근 간격이 커지는 거죠. 배근 간격이 커지는 거죠. 얘 고강도 철근의 문제점. 그러면 보통 철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배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배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중이 무겁고 자중이 감소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균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균열에 얘는 얘가 더 균열이 커질 거고 얘는 균열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고강도 철근을 쓴다고 해서 균열에는 여러분 더 유리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면 보통 철근 시보다 균열에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균열이 많이 갑니다. 얘는 균열이 많이 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균열은 일반 철근, 보통 철근이 훨씬 더 고강도 철근보다 좋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두 개를 사용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11번. 자, 문제 11번에 보면 철골 구조에서 리베치기보다 용접이 유리한 이유가 아닌 것. 자, 여러분, 용접을 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용접한다는 건 그만큼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5번에 보면 단면의 결손이 크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리벳이나 볼트 또는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 이 볼 때 큰 문제점이 아니라 뭐냐면 단면에 결손이 생깁니다. 단면에 결손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들을 하려면 뭘 생겨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이 구멍 때문에, 이 구멍들 때문에 뭐가요? 단면에 결손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접은 결손이 커야 안 커요? 구멍이 없잖아. 구멍이 없는데 결손이 크다고 하면 틀리는 거죠. 결손이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편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문제 12번. 자,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틀린 것. 여러분, 지금 5번 좀 볼까요? 5번. 자, 스패터. 자, 스패터는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스패터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예요. 제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접 불똥이 떠갖고 이쪽에 여러분 이렇게 모래 알맹이처럼 이 용접 불똥이 달라붙는 거, 모래 알맹이처럼 용접 불똥이 이렇게 달라붙는 걸 여러분 스패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캘럽은 뭐냐면 스캘럽. 자, 제가 여기에다가 요 판을 해서 용접을 요 판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 용접을 해서 붙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 모서리가 여러분 두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 모서리를 따버려요. 둥그스름하게 모서리를 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모서리를 따는 일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캘럽. 스캘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지금 5번 얘기를 여러분 지금 요거 스캘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겁니다. 자, 문제 13번. 자, 문제 13번은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철골 접해 가는 기준 중 틀린 것. 자, 1번에서 지금 틀린 답이 나오는데 볼게요. 한 용접부에 리벳, 볼트, 또 하나 고력 볼트. 자, 용접을 요 네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힘 받아요? 그렇죠. 용접만 힘 받는 거죠. 용접만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응력을 고력 볼트와 용접이 각각 분담한다. 그래서 1번인 표현이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리 잘 해놓으세요. 문제 13번 같은 문제. 자, 문제 15번입니다. 자, 문제 15번에 보면 금속판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금속판입니다. 판에서 틀린 건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아연은 매연과 해풍에 강하다. 아연은 이렇게 매연과 염분, 해풍이 염분이죠. 염분 이거 어때요? 약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약하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금속 같은 경우는 지붕에서는 여러 가지 금속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16번이에요. 자, 시멘트 모르타르기의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여러분 시멘트 모르타르기의 방수를 이렇게도 많이 배웠죠. 뭐라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요. 그렇죠. 자, 요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건 여러분 5번째에 있어요. 자, 5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자, 시멘트 모르타르기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도씨에서 60분 정도.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있는데 이 시멘트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예요. 얘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사용하면서 굳으면서 갈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데 몇 분 이내? 45분 이내로 제한을 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60분이 많지만 요거 45분 이내에 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꼭 좀 잘 봐주십시오. 아셨죠? 대부분이 60분이지만 얘는 45분 이내. 다음 17번. 자, 문제 17번을 보시면 창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미안해요. 실링 공사의 재료에 관한 기준 중 옳지 않은 것. 실링 공사. 제가 자꾸 하나씩 더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네요.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에 있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논워킹 조인트.
자, 논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이 없는 조인트죠. 움직임이 없어. 자, 그러면 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워킹 조인트입니다. 얘는 움직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에다 여러분 지금 움직임이 있는 워킹 조인트에는 실리콘이랑 그냥 채우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다 뭘 채워요? 그렇죠. 백업재. 다른 말로 뒤에다 채운다고 해서 뒷채움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여기에다 자, 먼저 얘를 끼워놓고 실리콘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몇 면 접착돼요? 여기가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도 얘가 따라 올라오는 성질 때문에 갈라짐이나 찢어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논 워킹 조인트는 이면 접착을, 아니요, 미안해요. 3면 접착을 원칙으로 하고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2면 접착의 줄눈 구조를 표준한다. 논워킹 움직임 없으니까 그냥 다 3면 접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지금 틀려 있죠. 자, 문제 18번입니다. 자, 창호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창호공사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3번이 틀려 있어요. 3번에 보시면 일반 창호 치수 표시는 일반 창호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재 치수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 여러분 뭘로 해야 돼요? 반드시 마무리 치수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재 치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유분이 있어요. 여유분. 그러니까 여분이 있는 치수예요. 마무리 치수는 여분이 없는 치수. 그러면 여러분 창호는 이걸 제가 창짝이나 문짝을 만들면 그대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커버리면 문짝이나 창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그래서 항상 얘는 딱 맞는 치수로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제재치수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분이 있어. 즉 과거에 여러분 제재소 가면 큰 통나무를 켜줬다고요. 익힐 때 여러분 정확하게 자 자르는 게 아니라 좀 여분을 둬요. 왜? 톱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칠게 잘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대패질을 하고 그다음에 샌드페이퍼로 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창호는 무조건 뭐라고요? 마무리 치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 자, 문제 19번. 자,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 공사에서 바탕 처리 및 만들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바탕 처리. 여러분 바탕이란 얘기는 작업을 해야 될 면이 되는 거예요. 바탕면은 작업을 해야 될 면. 즉 만약에 미장을 해야 된다면 미장을 해야 될 면이고 타일에서 바탕면하면 타일을 붙여야 될 면이고 방수에서 바탕면 하면 방수를 해야 될 면이 바탕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쓰는 건데 자, 세 번째 보면 자, 여름철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러분 여름철에 이 바탕면은 타일을 붙이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물튀김을 해줘야 돼요. 물튀김 후 타일을 붙여줘야 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완충분히 건조시킨다는 표현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20번입니다. 자, 높이가 3m, 길이가 50m인 벽을 붉은 벽돌 1B 두께로 쌓을 때 소요되는 벽돌량. 자, 그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이러면 곱해주면 되는데 거기 보실까요? 여러분 3m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50m입니다. 자, 50m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붉은 벽돌 1B죠. 1B는 여러분 지금 1제곱미터당 몇 장이냐면 149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할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뭐라고 표현 나와요? 소요되는 벽돌, 소요량이란 얘기죠. 할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할증을 몇 프로로 삼을지 빨리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벽돌인가요? 붉은 벽돌이니까 할증이 몇 프로? 3%. 3%일 때는 1.03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1%면 1.05. 여러분 5%니까, 만약 3%니까 0.03이잖아요. 5%면 0.05고, 얘는 기본,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0.03까지 해주는 거죠. 3%를 더 해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계산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23, 자, 0, 20.5장이야. 여러분 항상 얘는요 무조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면 반장이면 여러분 한 반장 여러분 띄워버리면 안 돼. 무조건 이걸 한 장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야? 2, 3, 0, 2, 1장이 되는 거죠.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5번에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